자, 가의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이라고 하면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고금이 뭐예요? 옛고자에 지금 할 때 그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현재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서적에서 1번 특징. 자, 무엇을 수집해요?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나눠 놓은 책이 바로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의 개념 등장하죠. 자, 일반적으로 유서는에서 일반적으로라는 용어가 나오면 좀 집중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뒤에 뭐예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십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일반적인 내용인 건데 보통은 편찬한 사람의 해석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가 가능해요? 편찬자의 해석을 덧붙일 수도 있겠구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일반 유서가 있고요. 특정한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해서 왕조 초기에 1번 특징. 자, 국가 주도로 2번 특징.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전까지의 지식을 다 집성하다, 모으고 완성한 다음에 그다음 왕조의 위엄을 과시해서 왕조 초기의 왕권의 위엄을 보여주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자,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어디에서는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을 하였는데 자,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벌써 조선과 중국 유서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차이점 나왔으면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상인 유서가 많았는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기록하여 시 쓰는 데 쓰거나 과거 시험을 준비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의 유서와 조선에서의 유서의 차이점 두 번째가 또 등장합니다. 중국에선 대체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위엄을 드러내고 또 그전까지의 지식을 정리하기 위한 공적인 측면에서 사용을 했다면 조선에서는요 개인적인 이유로 많이 편찬을 했다 그 얘기죠.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A에 해당하는 내용 봤는데 빠르게 A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5번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밑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가 나오면 그 뒤에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보였어.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야?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얘들아,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로 썼다고 얘기했어요? 대체로는? 해석자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대체로 유서를 만들었는데, 자, 5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한다고 얘기했으니 틀린 말이죠.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5번이 되겠다. 그죠?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와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얘들아, 이 같은 건 대체 뭘까? 이 같은 거 대체 뭘까? 첫 번째,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거고, 두 번째,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거였고, 세 번째, 전문 서적 위주로, 전문 유서 위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바로 이 같은 유서인 거죠. 유서 편찬 경향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몇 세기, 17세기부터 실학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의 조류를 형성했습니다. 조류 무슨 뜻일까요? 조류.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사상적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얘들아 이런 글에서 다른 단어로는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겠죠. 사조. 사상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여하튼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자, 실학자들의 유서는 특징 1번 나오죠.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편찬 의도는 지식 제공과 확산이었대요. 그럼 분명하게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선의 유서와는 달리 왜?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선의 유서는 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려는 거였잖아. 내가 쓰려고. 반면에 실학자들은요?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쇄적이지가 않은 목적에 있는 거죠.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 정리가 아니라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했습니다. 평가를 더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중국의 유서에선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던 특징이 이 실학자들 사이에서의 유서 편찬에서 드러났다라는 내용이죠. 자,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하다. 집적하다 무슨 뜻이에요? 모으고 누적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갑자기 주자학이 등장하는데 주자학이 뭐야? 자, 주자학은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도 나오죠. 성리학은 유학의 한 갈래입니다. 근데 조선은요, 유학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리학을 그 근본으로 두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리학은 사실상 맥락상 조선의 핵심적인 사상인 거죠. 즉, 기존의 조선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정리해놨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문장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존의 조선에서 쌓이지 않았던 새로운 학문적 업적들을 누적시켰다라고 나오면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 얘들아, 고증의 개념 설명하고 있어요. 고증이 뭐래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한다는 뜻이죠. 논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을 등 안서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대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주자학과 새로운 학문 사이에서의 융합을 만들어냈다. 맞는 말, 틀리는 말? 조화를 이루어냈다. 조화를 이루었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 식자층은 뭘까요? 그렇죠. 지식인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식자층.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지식을 지식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인 사실 탐구를 중시해서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대요. 이어서 갈게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아하. 그러면 그 이전에는 조선에서는 대체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탐구를 해왔었어요? 관념적인 사유를 주로 해왔대.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덧붙인 건 뭐예요? 관념적이지 않은 새로운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위에 나와 있습니다. 뭐? 박물학과 자연과학. 그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4번의 가에 대한 내용으로 갈 건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서의 유형을 분리한 내용은 나오긴 나왔죠. 전문 유서와 일반 유서로 나누었으니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유서의 개념 등장했고요. 얼마나 유용하냐는 모르겠습니다. 자,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유서의 기원은 뭐겠어요? 유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했을까요? 저 중국에서 비롯했다만 얘기했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완전히 틀렸죠. 4번입니다.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맞는 말이죠. 특성 나와 있었고요. 자, 의의 어디에 있었어? 밑에 의미를 지닌다. 의의, 그죠? 또 위에서 뭐였었어요? 왜 이렇게 했었대요? 왕조의 위험을 과시하고 기존의 지식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4번은 요 앞에 가의 내용은 맞는 말. 5번입니다.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졌다. 틀렸죠. 유서를 만들어내는 방향성의 변화를 얘기했을 뿐이지 유서에 대한 평가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탈락입니다. 자, 바로 나로 넘어갈게요. 자,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 여기까지 뭐 쉽게 읽으셨을 것 같고요.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다? 서학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들이 편찬한 어떤 유서예요? 백과전서식 유서래요. 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느냐, 이게 바로 뭐겠어요?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가글에서요, 주자학의 지적 영역의 특성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나세요? 보통은 어떤 걸 했었어요? 관념적 사유를 했었잖아요. 그죠?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를 보여줬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올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주자학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무엇을 세운 거예요? 서학의 지식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공통점이에요. 자, 17세기에 이수광이라고 나왔는데 시간이 나왔습니다. 꺽쇠 표시.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고 주자학에 기초했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유서들은 다 무엇에 대해서 주자학에 근거해서 서학의 지식을 수용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 주자학에 기초하겠죠.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대한 학문이 주를 이루었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했습니다. 바로 뭐겠어요? 주자학에 기초한 도덕과 경전에 대한 학문과 뭐했어? 자신의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평가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 글에다가 쓴 건 크게 세 가지네요. 첫 번째로는 뭐? 당시 조선의 지식, 주자학이겠죠? 두 번째는 뭐? 내 생각. 세 번째는요, 서양 관련한 지식 세 가지. 자,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섞여 있어서 좋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은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알려졌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랐다. 문물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그게 항상 핫할 때 조선에서도 핫할 수 있게끔 그가 빨리빨리 그 정보들을 전해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어서 18세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한 단어 떠올릴 수 있겠죠? 뭐? 통시적이다. 그쵸? 자,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표제어가 무슨 뜻이에요? 핵심적인 단어. 그럼 서학 지식이 매우 중요한 소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서학 지식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다뤘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대하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시켰어요.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시켰대. 얘들아,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시킨다는 건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와 융합시켜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면 얘들아, 지금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한 내용은 위에서 봤었던 17세기의 이수광과는 좀 다른 태도입니다. 이수광은 어떤 태도였으니까요? 객관적으로 소개했대요. 있는 그대로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죠? 머릿속에 넣어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점은 따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어서 갈게요.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해서 지식의 범주를 바꾸었대. 이게 바로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한 그 사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시켰던 두 번째 사례. 19세기의 이규경도 자신의 글을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체크하겠습니다. 이익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왜 체크했을까요? 공통점이라서요. 공통점이라 체크했습니다. 자,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인데 무슨 생각을 담고 있었냐면 요겁니다. 서학 중국 원유설이에요. 이게 뭐냐? 사실 서양 애들이 내놓은 과학 지식 괜찮은데 그거 원래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우리 중국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상요. 무슨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화 사상이 요 사상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규경은요. 기본적으로 중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대. 그 무슨 뜻이야? 여전히 중화관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무엇을 받아들였다? 서학을 수용했다. 되셨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에 해당하는 건데요. 나에서는 이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탈락. 2번입니다. 국가 별 틀렸죠? 조선에서의 유서의 변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건 정답은 4번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에요.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에 대해 파악해라. 가는 뭐냐면 실학자들이 썼던 유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글에서는 실학자가 썼던 유서들이 쭉 나와 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식의 제공이라고 하는 가의 편찬 의도는 여기까지는 맞는 말.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얘들아 뭐 했었어요? 체크해 볼까?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했대요. 이게 바로 뭐야? 지식의 제공인 거죠? 그럼 1번은 맞네요.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의 방식은 이건 가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학문으로 수용한 게 바로 아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한 한 사례였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평가를 더했던 건 맞았어요. 가의 성격 중 하나인데 자,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던 것은 아니었죠. 서학을 활용했던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자학에서 담고 있던 이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에 더 유연하게 대체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네요. 4번입니다. 사실탐구를 중시했던 것 여기까진 맞고요. 그래서 천문학과 우주론 내용이 있죠. 자연과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4번 맞고 5번입니다. 유연성과 개방성은 서학을 잘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니 3번 맞다.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부 주자학자들이죠. 일부 주자학자들은 뭐래요? 아, 이거 완벽한 주자학이 아니라서 별로야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이수광은 뭐라고 말했을까? 이수광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맨 앞부분에 그렇죠. 열린 사고, 유연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맥락이겠죠. 그건 몇 번밖에 없니?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8번 가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볼게요.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이거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뭐 찾으랄 것 같니? 공통점과 차이점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자, 서유구의 임원 경제진의 19세기까지의 그럼 얘들아 우리 나글에서 봤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수광 또 이익 또 마지막에 누구? 이규경 모두 19세기까지의 되겠죠.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네요. 자,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체크, 향촌 관련한 부분을 발췌했어요.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입니다. 그럼 특정한 영역이 있네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전문 유서구나. 자,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했습니다. 특징적이죠?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했어요. 물론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요.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국가를 위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냈대요. 여하튼 이거는 뭐랑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 개혁을 원했었던 이 실학자들의 사고관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유서에서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대. 개혁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주자학을 기반으로는 공통점이죠.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도 공통점입니다. 가나에서 봤던 실학자들의 입장과 여기 체크할게요. 서학, 중국, 원류설. 누구랑 비슷하니? 우리 나글에서 마지막에 봤던 누구와 비슷해요? 이규경과 뭐? 공통점이죠. 근데 서학, 중국, 원류설이 우리 본문에 뭐였는지 설명이 되었죠. 서양의 좋은 과학 문물도 사실은 다 알고 보니 누구 거? 중국 거다. 그러니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중국이다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요.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화 사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8번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산보는 맞는 말이죠. 그죠?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다는 게 사실상 뭐야? 중화 관념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요. 달리라고 얘기해서 틀렸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차이점으로 바꿔서 서술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건데 답은 2번이고요. 자, 이건 뭐라고 바꿔야 적절할까요? 계몽이 아니라 계승으로 바꿔야 적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 해설 해보도록 했어요.